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넷플릭스 드라마 동궁을 극찬하는 미국 IT 문화 전문 매체 테크타임즈 기사를 살펴보고 이 드라마에 열광하는 로튼토마토 사용자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동궁의 이슈가 끝이 없습니다. 전세계 언론에서 극찬의 기사를 지금까지 제가 엄청나게 많이 소개시켜 드렸는데 오늘은 미국 IT 전문 매체까지 이 드라마 극찬의 반열에 동참했습니다. IT 전문 매체답게 이 드라마의 성공 요인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모습이 너무 신선합니다. 그리고 K-드라마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글쓴이가 혹시 한국계가 아닐까 찾아보니 한국계 미국인이 아니라 마이크 곤잘레스라는 이름만 봐도 라틴계 미국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잘 쓴 리뷰 기사입니다.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세계 17개국 정상 등극, 동궁 신드롬의 서막,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동궁이 공개 직후 전세계 스트리밍 시장을 강타하며 2026년 최고의 문화적 현상으로 부상했습니다. 7월 17일 베일을 벗은 이 작품은 단 3일 만에 490만 뷰를 기록한 데 이어 불과 5일 만인 7월 21일 기준 전세계 17개국에서 1위 자리에 올랐습니다. 넷플릭스 공식 집계에 따르면 비영어권 TV쇼 부문 주간 차트에서만 3,290만 시청시간을 기록하며 당당히 2위에 안착했습니다. 넷플릭스의 공식 스프릿 가이드가 정립한 동궁의 영적 생태계는 실제 한국 무속신앙의 사후세계관을 엄밀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관 속에서 영혼들은 억울한 원한의 깊이에 따라 정교한 계급적 스펙트럼을 형성합니다. 일반기, 이승의 미련이나 그리움으로 머물 뿐 산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영혼입니다. 원기, 억울한 원한이 단단하게 굳어져 본래의 정체성마저 잊은 채 오직 빼앗긴 고통의 기억만을 남겨둔 위험한 존재들입니다. 극중 소금창고에서 산채로 불타 죽은 13명의 궁녀가 전형적인 원기에 해당합니다. 악기, 살아생전의 억압을 사후까지 이어가거나 원기가 오랜 세월 치유되지 못한 채 타인에게 해를 끼쳐 구원 불가능한 상태에 이른 영적 터미널 단계입니다. 귀매, 이들과 완전히 구별되는 귀매는 본래 인간이었던 적이 없는 존재입니다. 특정 공간에 축적된 탐욕과 부패 등 부정적인 에너지 자체가 유기적으로 결합해 생성된 영적 괴물로 하늘 풀거나 달래는 물리적 테마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프레임워크 속에서 귀신의 존재는 다름 아닌 미처리된 행정사건이자 시스템의 오류 상태로 규정됩니다. 이는 미국의 사회학자 찰스 페로가 1984년 저서 정상사고에서 주창한 시스템 실패 이론과 완벽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복잡하고 긴밀하게 결합된 상호 의존적 시스템에서는 단 하나의 결정적 실수가 아니라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아주 작은 기능 결함들이 예측 불가능하게 상호작용하면서 거대한 파국을 초래합니다. 드라마 속에서 원하는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저절로 휘발되거나 소멸되는 일시적 감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점진적으로 누적되고 30년이라는 장구한 세월 동안 해결되지 못한 불의 속에서 복리로 증폭되며 주변을 부식시키는 치명적인 에너지원으로 묘사됩니다. 조선 왕실이 전염병과 자연재해의 원인을 원한의 폭주로 보고 국가적 차원의 예제를 지내 한을 달래려 했던 역사적 기록은 원한을 실존하는 물리적 재앙으로 인식했음을 증명합니다. 이러한 대물림되는 원한의 메커니즘이 현대의학의 연구에서는 완벽하게 후속 유전학과 괴를 같이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동궁의 핵심 서사인 30년의 세월은 정확히 인류학적 의학적으로 트라우마의 대물림을 연구하는 2, 3세대의 시간적 창안에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과거 불의의 정치적 학살로 잉태된 저주가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의 세대에 다시 복수의 형태로 표출되는 현상은 분자생물학이 최근에서야 공식화하기 시작한 대물림되는 트라우마의 과학적 실체를 한국 전통의 원한이라는 개념이 이미 수백 년 전부터 명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양자 얽힌 매개 채널, 완전히 단절되고 분리된 두 개의 우주가 소통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거시적 양자 채널을 형성하려는 두 사람의 로맨스는 구조적 수준에서 보면 가장 극단적이고 불가능한 물리법칙에 도전하는 우주적 사랑 이야기인 셈입니다. 제작진이 선택한 영리한 프로덕션 전략 역시 글로벌 비평가들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았습니다. 동궁은 조선시대라는 시대적 스케일과 궁중사극의 미학을 그대로 차용하면서도 실제 역사 속 왕이나 실존 인물을 단 한 명도 극에 개입시키지 않는 완전한 가상의 디나스티를 구축했습니다.
이는 한국 드라마 역사상 가장 뼈아픈 실패 사례 중 하나인 SBS 드라마 조선구마사의 비극을 철저하게 연구하고 방어한 결과입니다. 과거 조선구마사는 태종과 충녕대군 등 실존 인물을 왜곡되게 묘사하고 부적절한 소품을 사용했다가 대중의 거센 공분을 사며 단 2회 만에 방영이 영구 취소, 폐지되는 전대미문의 참사를 겪었습니다. 당시 방송통신심사위원회에 수천 건의 민원이 쏟아졌고 광속으로 광고주들이 이탈하면서 제작사는 치명적인 경제적 파산을 맞이했습니다. 동궁은 배우 조승우가 연기하는 국왕을 비롯해 조정의 모든 인물을 철저히 가상화함으로써 이러한 리스크의 뇌관을 사전에 완벽히 제거했습니다. 역사 왜곡 논란의 소지를 원천 봉쇄하는 동시에 사극 고유의 묵직한 의관미학, 엄숙한 궁궐 아키텍처, 팽팽한 정치적 대립구도라는 장르적 장점만을 고스란히 보존해낸 것입니다. 동궁은 넷플릭스라는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로 뻗어나간 한국 샤머니즘 잔혹극의 계보인 손도게스트, 킹덤, 불가살, 영화 파묘의 명맥을 잇는 장르적 대작입니다. 특히 이 장르의 최고의 권위자인 권소라 서재원 작가진이 다시 한번 정교하게 직조해낸 텍스트라는 점에서 완성도를 보장합니다. 또한 수백 년에 걸친 제도적 말살 작전 속에서도 무속신앙의 개념적 골격은 살아남았습니다.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등재라는 제도적 인정을 넘어 이제는 넷플릭스라는 차가운 디지털 스트리밍 데이터의 세계에서 전세계 관객을 매료시키는 가장 힙하고 매력적인 개념적 도구로 부활했습니다. 다음은 동궁이 열광하는 미국 로튼 토마토에 달린 미국 영어권 시청자 반응입니다. 훌륭한 스토리텔링 덕분에 마치 미스터리 추리극을 보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매 에피소드마다 전개 속도가 아주 훌륭했습니다. 어떤 사건이 터지고 나서 이제 모든 전말을 파악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다음 에피소드에서 훨씬 더 많은 의문점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액션 역시 대단했습니다. 미드 기묘한 이야기 초기 시즌 특유의 미스터리한 분위기에 팽팽한 궁중암트 그리고 동양적인 검술 액션이 절묘하게 결합된 느낌입니다. 한 에피소드만 보고 멈출 수가 없어서 결국 앉은 자리에서 4편을 연달아 정주행해 버렸습니다. 진짜 그 정도로 최고였어요. 영상미가 정말 마음에 드는데 세트장과 촬영 연출이 눈부시게 아름답습니다. 게다가 궁중암투, 초자연적 요소, 살인 미스터리 그리고 추리극의 조합이 스토리를 믿을 수 없을 만큼 흥미진진하게 만듭니다. 이 다양한 장르적 요소들이 과하다는 느낌 없이 서로 아주 절묘하게 어우러집니다. 두 주연 배우의 케미가 정말 좋아서 호흡이 찰떡 같고 데뷔 역을 맡은 여배우의 연기는 그야말로 압권입니다. 전개 속도 역시 훌륭합니다. 한 회당 러닝타임이 1시간 정도인데 늘 새로운 사건이 터지거나 또 다른 미스터리가 전개되니까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계속 속으로 좋아 딱 한 편만 더 보자라고 생각하게 만들더라고요. 사실 큰 기대 없이 보기 시작했다가 완전히 입덕해버렸습니다. 단언컨대 올해 넷플릭스에서 만난 가장 뜻밖의 대박작 중 하나입니다. 무조건 격하게 추천합니다. 만약 바람의 검신과 콘스탄틴이 사랑의 결실을 맺었다면 그 아이의 이름은 분명 구천일 것입니다. 미드 기묘한 이야기와 영화 콘스탄틴이 만난 듯한 분위기에 애니 약사의 혼잣말 같은 미스터리 추리와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 특유의 크리처호러 한 스푼을 얹은 느낌입니다. 전개가 빠르고 미스터리에서 시작하자마자 극속으로 확 빨려 들어가는데 동시에 다음 내용을 계속 궁금하게 만듭니다. 시각효과도 준수해서 액션과 장르물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아주 흥미진진하게 볼 수 있는 K-드라마입니다. 다만 세계관에 대한 세부 설정과 서사를 조금 더 길게 풀어서 에피소드가 몇 편만 더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정말 흥미진진하고 재밌게 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저처럼 동궁 전까지 사극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도 아주 즐겁게 몰입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진입장벽 없이 쉽고 재미있게 볼 수 있는 드라마예요. 게다가 평소 좋아하던 남주혁 배우를 보게 되어서 정말 설렜는데 이번 작품에서도 연기를 정말 훌륭하게 잘해 주었습니다. 판타지 호러, 궁중암투 그리고 K-드라마 특유의 클래식한 감성이 아주 균형 있게 어우러진 작품입니다. 경이로운 배우들의 연기 앙상블과 압도적인 영상미가 더해져 보는 내내 눈을 뗄 수 없는 이 미스터리 스릴러는 그야말로 놓쳐서는 안 될 필수 시청작입니다. 적극 추천합니다. 동궁은 제 기대치를 완전히 뛰어넘는 작품입니다. 예고편이 워낙 압도적이라 보기 시작했는데 본편은 그보다 훨씬 더 훌륭했습니다. 영상미가 정말 경이로운 수준이에요.
아름다운 조명, 풍성한 색감, 그리고 스토리에 완벽하게 녹아드는 특유의 으스스한 분위기까지 모든 장면이 마치 한 편의 영화 같았습니다. 제가 이 작품에서 가장 감탄한 부분은 사극, 초자연적 호러, 미스터리, 판타지, 그리고 코미디라는 이질적인 장르를 얼마나 매끄럽게 잘 버무려냈는가 하는 점입니다. 장르 간의 밸런스가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중간중간 터지는 코믹한 순간들이 그게 긴장감이나 감정적 몰입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딱 적절하게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배우들의 연기도 연기지만 캐릭터 간의 케미스트리가 정말 환상적입니다. 스포일러 없이 말하자면 최근 몇 년간 본 K-드라마 중 시각적으로 가장 강렬하고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만약 결말까지 이 정도의 퀄리티를 유지해준다면 동궁은 올해 최고의 환타지 사극 대작으로 손꼽히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정말 명작인데 왜 굳이 8부작까지 질질 끌어야 했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날짜 플리스페트롤 순위를 보면 1위는 어제 깜짝 등장한 프랑스 드라마 엘리트 포스가 올라있고 2위는 정말 신기하게 상위 순위에서 꼼짝하지 않는 I Will Find You가 여전히 올라있습니다. 그 아래 3위는 K드라마 동궁이, 4위에는 스페인 드라마 내 딸의 아버지, 5위에는 김부장, 6위에는 오싹한 연애가 올라있습니다. 저는 넷플릭스의 K-드라마를 제외하고 새로운 해외 드라마가 올라오면 가장 먼저 그 드라마의 IMDb 평점을 먼저 확인합니다. 지금 상단 순위에 있는 1위 엘리트 포스의 평점은 6.4점, 2위 I Will Find You는 7.1점, 3위 동궁은 7.7점, 4위에 새롭게 올라온 스페인 드라마 내 딸의 아버지는 6.2점입니다. 5위 김부장은 8점, 6위에 있는 오싹한 연애는 탑10 순위에서 평점이 가장 높은 8.6점입니다. 참고로 동궁의 로튼토마토 평점을 살펴보면 9명의 전문가가 평가한 전문가 만족도는 100% 만족도, 시청자들의 평가는 92%의 만족도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평점을 나열한 이유는 K-드라마는 다른 해외 드라마보다 평점이 1에서 2점이 항상 높습니다. 그만큼 해외 시청자들이 드라마를 본 후 만족했다는 방증입니다. 반면 왜 요즘 해외 드라마들은 평점이 8점 이상 나오는 드라마가 상대적으로 적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드라마를 평가할 때 시청자들이 보는 기준은 단순합니다. 연출, 스토리, 비주얼, 연기, 이 네 가지가 기본입니다. 여기서 연출은 나라별 감독의 역량이기 때문에 편차가 커서 드라마마다 비교하기 힘들지만 요즘 서양 드라마를 보면 K-드라마 비교해서 선뜻 보지 않게 되는 이유는 연출을 제한 나머지 세 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어제부터 1위에 올라온 프랑스 드라마 엘리트 포스가 왜 1위에 올랐는지 지금 3회까지 시청하고 있는데 이 드라마를 보고 느낀 점은 첫째, 스토리 면에서 액션이 태그인데 중간에 드라마 서사가 너무 많아서 지루합니다. 두 번째, 비주얼 면에서는 정말 K-드라마와 비교해서 배경이나 배우들의 비주얼이 너무 차이가 나서 눈이 즐겁지 않습니다. 세 번째, 주연 배우 몇 명을 빼고는 전체적인 조용과 단역들이 손발이 오그라들 정도로 연기가 어색하고 화면에서 겉돕니다. 결국 전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일반 아마추어 한국인의 눈에 이런 단점이 보이는데 K-드라마 익숙한 해외 시청자들도 이런 단점이 모두 보일 것입니다. 결국 이 드라마들이 평점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드라마들은 갑자기 뜬금없이 1위에 오를까요? 제가 미드 I Will Find You가 5주 연속 1위를 하고 있을 때 불가사의한 현상이다라고 말한 것처럼 요즘 넷플릭스 1위의 서양 드라마들이 왜 인기가 있는지 불가사의한 현상입니다. 최소한 기묘한 이야기나 브리저튼 수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세라고 홍콩은 중국과 같으면서도 다릅니다. 200년 동안 자유민주주의를 느끼며 살아왔던 중국인들이고 지금도 중국의 본토보단 표현의 자유가 약간은 보장됩니다. 물론 넷플릭스도 합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K-드라마를 보는 시각과 평가하는 시각이 불법 시청하는 중국 본토에 있는 중국인과 사뭇 다릅니다. 오늘자 플리스페트롤 홍콩 순위를 보면 1위 동궁, 2위 김부장, 3위 1998년작 일본 드라마 GTO, 4위 오싹한 연애, 5위 엘리트 포스, 6위 모태솔로지만 연애는 하고 싶어, 7위 참교육, 8위 아파트까지. 탑10에 K 컨텐츠가 6개가 올려져 있습니다. 아마도 중국에 넷플릭스가 들어갔다면 이 순위가 비슷하지 않았을까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홍콩 언론에서도 이리 동궁을 극찬하고 있는데 홍콩 반응을 보시기 전에 기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넷플릭스의 최신 K-드라마는 불안한 영혼들, 묻힌 비밀, 위험한 정치적 야망이 충돌하는 왕실 궁정으로 시청자들을 초대합니다. 남주혁, 노윤소, 조승우가 주연을 맡은 동궁은 한국 민속, 초자연적 공포, 역사적 음모를 8편의 몰아보기 편한 에피소드에 걸쳐 융합합니다. 영화 같은 비주얼, 복잡한 캐릭터, 그리고 예상치 못한 유령사냥 듀오가 더해지면 이 다크 판타지 시리즈가 왜 이렇게 큰 화제가 되었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시청을 시작해야 할 5가지 이유를 소개합니다. 유령 궁전 미스터리는 즉시 당신을 끌어들입니다. 동궁의 중심에는 30년간 왕실을 괴롭혀온 피해 얼룩진 저주가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죽음과 초자연적 혼란이 왕의 혈통을 위협하기 시작하면서 수사는 죄책감, 야망, 배신의 역사를 드러냅니다. 유령들은 단순히 공포를 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 만남은 궁전에 묻힌 과거의 또 다른 조각을 드러냅니다. 한국 민속, 테마, 궁정 정치를 엮어내어 이 시리즈는 어둠이 층층이 있으며 진정으로 예측 불가능한 미스터리를 만들어냅니다. 남주혁이 가장 어두운 역할로 돌아왔습니다. 팬들이 시청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남주혁이 군 복무 후 다시 TV로 복귀한 점입니다. 그는 왕의 빙의된 아들을 구하고 궁전의 유령 출신의 근원을 밝혀내기 위해 소환된 검을 든 영혼 척살과 구천 역을 맡았습니다. 이 역할은 비질란테에서 탐구한 어두운 방향을 이어가면서도 검술, 초자연적 위험, 그리고 더 큰 감정적 취약성을 더했습니다. 이 예상치 못한 유령 사냥 듀오는 이야기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구천과 함께 생강도 미스터리 해결에 똑같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역사극 데뷔작에서 노윤서가 연기한 궁녀는 죽은 자의 목소리를 듣고 구천이 알 수 없는 단서를 발견합니다. 그들의 파트너십은 불편하게 시작되며 특히 왕이 몰래 그녀에게 감시하라고 명령한 후 더욱 굴었습니다. 하지만 위험이 커지고 서로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면서 의심은 점차 신뢰로 바뀌어 어두운 초자연적 이야기에 더 따뜻하고 감동적인 마음을 부여합니다. 조승우의 왕은 더 복잡한 요소를 더합니다. 한편 수상 경력에 빛나는 배우 조승우는 가족을 지키려 필사적이지만 거의 읽기 어려운 왕력에 또 다른 음모의 층을 풀어넣습니다. 공개석상에서는 유령에 대한 소문을 미신으로 일축합니다. 사적으로는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영혼 사냥꾼을 소환합니다. 궁전에 묻혀있는 과거의 연결은 시청자들로 하여금 그가 정말로 저주를 풀고 싶어 하는지 아니면 자신의 왕제를 지키는 데 더 관심이 있는지 의문을 품게 하며 드라마에서 가장 예측 불가능한 인물 중 하나로 만듭니다. 어두운 판타지 세계는 영화 같은 느낌을 줍니다. 시각적으로 동궁은 전체적인 TV 드라마라기보다는 초자연적 영화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악마 판사, 손도 게스트, 불가사리 제작진이 만든 이 시리즈는 그림자 같은 복도, 위험 있는 왕실의 방, 금지된 의식 공간들로 세계를 가득 채웁니다. 불타는 귀국은 차가운 인간 세계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한국에서 영감을 받은 영혼, 정교한 의상, 의식적인 이미지가 어두운 환타지 배경에 독특한 문화적 정체성과 인상적인 영화적 규모를 부여합니다. 다음은 동궁에 열광하는 홍콩 시청자 반응입니다. 연속극이긴 하지만 꽤 재밌어요. 놀랍게도 한 번에 다 봤습니다. 촬영 퀄리티가 정말 영화 같아요. 대규모 제작이었나 봐요. 테마샤는 김수현이랑 똑같이 생겼어. 현실 세계와 귀신 세계를 나누는 색감 대비가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서늘한 푸른빛의 현실과 핏빛 붉은 기온에 도는 이면 세계의 비주얼은 연출가의 천재성을 보여줍니다. 마치 대작 영화를 보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매 장면의 미장센이 완벽합니다. 꺼목살이는 처음에는 기괴한 악기인 줄 알았는데 보면 볼수록 빠져드는 엄청난 반전 캐릭터입니다. 꺼목살이는 마블의 그루트처럼 귀여우면서도 구촌을 도울 때는 든든해서 굿즈가 나오면 무조건 사고 싶습니다. 공포 장르 속에서 숨통을 트여주는 최고의 신스틀러이자 힐링 요소입니다. 단순한 좀비물을 넘어선 깊이 있는 무속 신앙과 설화의 결합이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연못 귀신을 쫓기 위해 목에 줄을 매고 귀의 세계로 들어가는 설정은 기발함 그 자체입니다. 기존의 크리처물들과는 궤를 달리하는 독창적인 다크 판타지 세계관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이런 고품격 컴퓨터 그래픽을 구현해냈다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악기들의 정교한 비주얼과 구천의 화려한 테마 액션이 이질감 없이 완벽하게 어우러집니다. 넷플릭스 자본력과 한국 제작진의 기술력이 만나 역대급 고자극 영상미를 완성했습니다. 조승우는 등장할 때마다 화면을 압도하는 묵직한 카리스마와 존재감을 뿜어냅니다. 왕자를 지키려는 냉철함과 가문 내부의 비극을 마주한 왕의 복잡한 내면을 눈빛 하나로 표현합니다. 조승우는 역시 믿고 보는 배우라는 감탄이 절로 나오며 극의 중심을 단단히 잡아줍니다. 왕과 왕비가 궐 안에서 팽팽하게 대립하는 장면들은 악기가 나올 때보다 더 긴장됩니다. 두 베테랑 배우가 대사를 주고받을 때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인간의 탐욕과 권력 투쟁을 이보다 더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는 조합은 없을 것입니다. 도입부의 어두운 수준 장면부터 왕세자의 의문의 죽음까지 나를 단숨에 사로잡습니다. 세계관을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고 사건 속으로 바로 던져버리는 불친절함이 오히려 매력적입니다. 귀신보다 무서운 것은 결국 인간의 끝없는 탐욕이라는 메시지가 가슴을 깊게 찌릅니다. 왕실을 파멸로 이끈 저주의 시작이 결국 한 사람의 뒤틀린 욕망이었다는 반전이 소름 돋습니다. 단순한 공포물을 넘어 인간 본성을 깊이 있게 고찰한 웰메이드 잔혹 역사극입니다. 동궁에 깃든 저주를 파헤치는 과정이 마치 웰메이드 미스터리 추리소설을 읽는 듯 합니다. 단서들이 하나씩 짜맞춰질 때마다 밀려오는 쾌감과 긴장감의 완급 조절이 뛰어납니다. 궁중 암투라는 클래식한 소재에 오컬트 수사물 형식을 더해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킹덤 이후 이 정도로 심장을 뛰게 만든 조선 배경의 장르물은 처음입니다. 한국적 색채를 세계 시청자들이 좋아할 만한 세련된 하이틴 감성과 호러로 버무려냈습니다. 8부작이라는 짧은 러닝타임이 야속하게 느껴질 정도로 완성도가 높은 명작입니다. 전생의 넷플릭스 상위권에 왜 빠르게 진입했는지 작품을 보면 단번에 납득이 갑니다. 동양의 신비로운 샤머니즘 설화가 서양 시청자들에게도 충분히 통할 만큼 보편적인 재미를 갖췄습니다. K-드라마의 장르적 스펙트럼을 한 단계 더 넓혀준 상징적인 작품이 될 것입니다. 이런 연출과 스토리, 완벽한 비주얼을 갖춘 드라마를 중국 본토가 만들려면 아마도 100년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다음은 동궁에 열광하는 인도 시청자 반응입니다. 전편을 다 봤는데 정말 재밌고 시즌2가 너무 기대돼요. 넷플릭스 제발 실망시키지 말아주세요. 이 시리즈는 10점 만점에 10점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정말 기대되고 제작비도 많이 들 것 같아요. 감독님과 배우분들께 박수를 보냅니다. 벌써 2번이나 봤는데 너무 재밌어요. 저는 한국 공포 미스터리 스릴러를 정말 좋아하는데 구천, 즉 남주혁 배우가 출연한 이 드라마는 처음 봤어요. 그 연기는 정말 훌륭하고 뛰어났어요. 촬영, 카메라 워크, 영상미 모두 최고였어요. 이 시리즈를 다 보려면 하룻밤이면 충분해요. 이렇게 좋은 시리즈에 많은 분들이 좋은 반응을 보여주셔서 정말 기쁩니다. 저는 그들의 연기를 정말 좋아해요. 특히 악랄한 노파 역할에서 그녀는 최고인 것 같아요. 이 드라마가 너무 재밌어서 저희 엄마는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 한 번에 모든 에피소드를 다 보셨어요. 정말 너무 좋아하세요. 이 드라마 진짜 최고야. 특히 남주혁 연기, 영상미, 그래픽, 스토리까지 전부 다 너무 멋져. 남주혁 멋진 컴백이야. 최고야. 인도 드라마였다면 궁궐 연못 귀신 하나 나오는 데만 최소 50판은 잡아먹고 복수하는데 300칸은 걸렸을 겁니다. 하지만 동궁은 단 8부작 안에 왕실의 음모부터 테마 액션까지 속도감 있게 전부 끝내버리네요. 인도의 수많은 신화 드라마들은 가짜티가 팍팍 나는 조잡한 그린스크린 그래픽 때문에 몰입이 깨지곤 합니다. 반면 동국은
조선시대 고궁의 실제 미학과 으스스한 오컬트 분위기를 조명과 카메라 워킹만으로도 완벽하게 연출해냅니다. 비록 CG가 완벽하지 않는 구간이 있어도 배우들의 압도적인 연기력과 분위기가 시각효과의 아쉬움을 완전히 지워버립니다. 우리나라 드라마들은 슬픈 장면이나 감정적인 순간이 오면 똑같은 슬픈 음악을 무한 반복하며 억지 심파를 짜냅니다. 동궁은 구청과 생강의 로맨스나 원한들의 아픔을 다룰 때 억지로 눈물을 강요하지 않고 담담하게 세련되게 표현하네요. 오히려 그 한국 배우들의 절제된 감정선이 시청자의 가슴을 더 깊게 파고들고 여운이 오래 남게 만듭니다. 발리우드나 인도 OTT 액션물은 주인공이 하늘을 날아다니고 물리법칙을 무시하는 과장된 액션이 너무 많아 몰입이 안 됩니다. 인도 드라마는 에피소드가 수백 개에 달하다 보니 중간에 주연 배우가 바뀌거나 캐릭터 붕괴가 일어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동궁은 처음부터 끝까지 8화라는 짧은 분량 속에서 주인공들의 캐릭터성과 서사가 흐트러짐 없이 단단하게 유지됩니다. 우리나라 호러 드라마는 맨날 하얀 소리를 내는 귀신이나 뻔한 점프스케어 원툴이라 유치해서 안 봅니다. 하지만 이 K드라마는 한국 전통 무속신앙에 기반한 원기와 귀매의 등급체계 같은 독창적인 영적 세계관을 정교하게 구축했습니다. 보통 인도의 대작 드라마들은 첫 시즌만 거창하게 시작했다가 뒤로 갈수록 예산이 부족한지 날림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넷플릭스 동궁은 첫 화부터 마지막 8화까지 영화 같은 퀄리티와 일관된 프로덕션 디자인을 훌륭하게 유지합니다. 인도 TV 시리즈는 한 에피소드 안에서 똑같은 놀라는 장면을 다른 각도로 3번씩 보여주는 시간 끌기 연출 때문에 짜증이 납니다. 반면 동궁은 단 1초도 낭비하지 않고 매분마다 새로운 미스터리가 터지거나 중요한 단서가 발견되어 몰입도가 엄청납니다. 우리나라 영웅물들은 주인공이 처음부터 끝까지 무조건 완벽하고 정의로운 먼치킨으로 나와 서사가 평면적입니다. 남적이 연기한 구천은 오만하고 삐딱하면서도 내면의 깊은 상처와 슬픔을 간직하고 있어 훨씬 입체적이고 인간적입니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자국의 드라마가 전 세계에서 최고인 줄 알았던 인도 시청자들이 K드라마 붐이 불면서 이제는 자국의 드라마와 K드라마를 비교하며 비판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일본과 중국에서 이미 벌어졌던 현상이고 앞으로 인도 언론에서도 K드라마를 분석하는 기사가 계속 올라올 듯 보입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 항상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